이봉창이 다가오더니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약국에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 한번 이거 지원해봐라 라고 이봉창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뭐였지? 바로 용산역의 기차 연결소 일입니다. 당시 이봉창이 약국에서 받은 월급은요, 숙식 포함해서 한 13원에서 14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용산역의 기차 연결소로 일하면 40원에서 48원을 받아요. 우와. 그러면은 약국에서 일할 때보다 무려 3배나 더 네.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결소 월급 지금 많잖아요. 왜 네. 많을 것 같아요? 힘드나요? 힘들어서. 맞습니다. 기차 연결소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당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창은요,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합니다. 아, 그렇죠. 가족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럼요, 3배인데. 네. 그래서 이봉창은 철도국 시험을 치르고요, 용산역 연결소로 당당히 취직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 줄 정도로 아주 능숙해집니다. 와. 되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이봉창이 뭐야 이거, 회사에 이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어떤 계기였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일본 직원들은 막 80을 받고 그러니까 일본인 우대 정책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승진도 시켜주지 않고 승진이 아니라. 부당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일을 또 몰아주는 거예요. 이봉창이 조선인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거예요. 아. 부당하죠. 부당하죠. 왜냐면 또 이렇게 목숨을 또 걸면서 하는 일인데. 되게 똑같이 일하기 하는데. 싫었을 것 같아요. 그죠? 허탈감에 휩싸인 이봉창. 이봉창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인으로 태어났으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갔을 텐데, 아 정말 불행히도 조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반발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일본인이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때 이봉창은요,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능력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야.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차별 대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 자신의 한계를 대면한 이봉창은요, 답답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유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유흥?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큰 빚을 지게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돈이 없는데. 자, 그러던 1925년 11월 이봉창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일본 내지에서는 오히려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오히려 일본 본국에서는 조선인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아. 이때 이봉창은요, 연결소로 일하면서 겪었던 차별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러면 일본에 가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으로 가려는 데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일본 가는 걸림돌? 걸림돌이 뭐 있어? 근데 일본어도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창은요, 체류 비용과 신분 증명, 그러니까 최소한의 체류 비용뿐만 아니고요, 믿을 만한 일본인이 신분을 보증해줘야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립운동가일까 봐. 맞습니다. 3.1운동이 독립운동 굉장히 거세지거든요. 혹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으로 입국하진 않을까 조선인의 일본행을 더욱 엄격히 관리했던 겁니다. 와.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봉창이 일본에 갈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어렵죠. 옛날이었으면 괜찮은데. 자, 그런데 이봉창 갑니다. 갑니다. 어? 어떻게 갔을까요? 아, 사교성. 맞습니다. 용산역에서 함께 일했던 일본인 동료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봉창의 신분도 보증해 준 겁니다. 자, 사교성이 좋으면 참 이런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봉창은 1925년 11월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 오사카의 찌루아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곳으로 간 거죠. 자,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이봉창은요, 이 도착한 지 사흘이 되던 날부터 오사카 지리도 모르면서요, 무작정 직업 속에서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이때 이봉창은요, 가스회사에 첫 취직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합니다. 게다가요,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일본에서도 열심히 삽니다. 시간이 흘러 1928년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와. 자, 이봉창 과연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일. 아, 맞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위험한 일 뭐가 있죠? 위험한 일. 바로 부두에서 석탄을 나르는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와, 일용직.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당시 오사카에서 조선인 최하층 노동자의 일당은요, 1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봉창은요, 3엔 50센씩 받습니다. 다른 조선인보다 3, 4배나 많은 일당을 받은 거예요. 일당을요? 왜? 여러분, 이봉창이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죠. 더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다녀야죠. 당연히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얼마 뒤 이 이봉창의 이 기쁨은 이내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요 또? 자, 먼저 3엔 50센이던 일당이 2엔 70센, 다음엔 2엔 50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이봉창은요, 작업장의 선배에게 이유를 좀 물어봅니다. 물어봐야지. 이봉창은 이때 선배로부터 당황스러운 말을 네. 듣게 됩니다. 뭐예요? 그 말 확인해 보시죠. 처음에는 일본 사람으로 알고 일본인에게 주는 임금으로 주었으나 네가 조선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주는 임금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봉창은 임금에서도 조선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죠. 늘 따라다니네요, 진짜. 맞습니다. 이런 계속된 차별 대우에 이봉창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젠 진짜 어쩔 수 없나? 이제는 네. 진짜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봉창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와. 오히려 자신이 완벽한 일본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자책을 해요. 내가 조선인임을 생각하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얼굴을 내민 것이 잘못이다. 나도 일본인임에 틀림이 없을 터이다. 신 일본인이다. 이 내용은 이봉창이 오사카에서 구직 활동을 했을 때의 생각인데요. 신일본인. 이봉창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야. 그럼 나는 일본인인데 왜 그러냐 이거네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들죠. 근데 어떻게 하다 나중에 바뀌었을지는 너무 궁금해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봉창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한 조선인 여인이 이봉창이 일하는 비누가게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인 주인이 그 여인을 향해서 크게 호통을 쳐요. 이거 물건 훔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인을 몰아세웁니다. 일본어가 서툴렀던 이 조선인 여인은 이 주인의 호통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이봉창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어요? 이봉창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조선인으로 차별받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나서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봉창은 스스로를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 이라면서 욕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겠다는 그 자신의 다짐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일본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조선인이 아닌 척한다고 해서 조선인이 아니게 될까? 이런 어떤 깊은 고뇌, 이 고뇌 끝에 이봉창은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2년 정도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살아보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때라서 곧 결심하고 상하이로 갔다. 더 이상 일본인으로 사는 거 그만두고 떳떳하게 조선인 이봉창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바로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이봉창은 자신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뛰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 결심이 예상을 넘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는 일본인으로 살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나 그냥 조선인으로 살래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이제 할 건데 네. 그걸 넘어서 이제 독립운동가까지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봉창은요 6년 1개월의 긴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1930년 12월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자, 그렇게 이봉창이 상하이에 도착하고 며칠 후에 1931년 1월 이봉창은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드디어 임시정부 청사에 갔겠죠. 처음 만난 임시정부 직원에게 놀라운 말을 던집니다. 오자마자 대놓고 저요 일본에서 노동하다가 독립운동이 하고 싶어 상하이로 왔습니다. 다짜고짜 지금 이봉창의 말 딱 들었을 때 임시정부 직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봉창은요 그 임시정부 직원하고 언성을 높이다가 그만 쫓겨날 뻔했어요. 대체 왜 임시정부 직원이 이렇게 차갑게 행동했을까요? 자, 여기는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닌가? 자, 요거 한번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언어가 절반은 일어이고 동작이 1인과 비슷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맞네. 맞네. 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난 진짜 독립운동 하고 싶은데. 야, 네, 이봉창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고 행동까지 일본인 같았다는 거죠. 심지어 임시정부를 말할 때도 일본인이 부르는 방식대로 가짜 정부라는 뜻의 가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누가 봐도 스파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이 환대받지 못한 이봉창, 이봉창이요 얼마 후 다시 임시정부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의심했던 임시정부 직원 만납니다. 이때 이봉창 어떻게 했을까요? 이봉창은요, 자기 쫓아내려고 했던 그 직원에게 술과 고기를 사주면서 회식 열고요,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잖아요. 이봉창은 진심으로 조선인과 유대감을 나누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야. 그런데 술 한잔 마시면서 거하게 취한 이봉창이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목이 한순간에 이봉창한테 집중이 됩니다. 대체 이봉창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봉창이 아니 왜 일왕을 죽일 생각을 못하냐, 일침을 놔버린 거예요. 자,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개 신하도 죽이기 힘든데 그 어떻게 일왕을 죽이겠소? 그러자 이봉창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작년 도쿄에 있을 때 하루는 천왕이 행차한다고 행인을 포복하러 가기에 이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폭탄이 있으면 용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알려준 건가요? 그렇죠. 일왕이 행차할 때 폭탄 던지면 되는 거 아니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입 밖으로 이봉창이 꺼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 뒤에서 이봉창의 모든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이봉창이 머무는 곳을 찾아갑니다. 늦은 밤 홀로 숙소에 있던 이 이봉창은요, 자신을 찾아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남자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누군가요? 김구. 아닙니다. 에? 에? 백범 김구 선생님 사진. 바로 백정선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 김구는요, 일본의 추적을 피하려고 많은 가명을 쓰고 있었죠. 그 가명 중 하나가 바로 백정선이었습니다. 김구는 이봉창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백정선이란 가명을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김구는 왜 늦은 밤 이봉창을 찾아왔을까요? 김구 역시 일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이 이봉창이 진짜 일왕을 죽일 마음이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제일 의심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봉창은 이때요, 자신을 찾아온 김구에게 거침없는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 하면 30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으니 이제는 영원 쾌락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로 왔습니다. 목숨 바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남은 인생을 독립운동하겠다. 네. 이 말을 들은 김구는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김구에게 자신의 비장한 결의를 밝힌 이봉창. 이 한마디로 이봉창에 대한 김구의 의심은 사라집니다.